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우리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네. 1.6%를 기록하면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다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게 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 자랑할 건 못 되고요. 네. 뭐만 나오면은 뭐 어디서 최고, 어디 내에서 최고 이러는데 좋은 일일수록 조용해야죠. 우리나라 GDP 발표 이후에 시장 흐름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던 중국 상황 한번 보실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자, 중국 GDP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 작년 거지만 2020년 거 아직까지 최종 확정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 보면은 14조 3,429억 달러입니다. 이제 미국은 21조 4,300억 달러.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상당히 향후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 뭐 몇 년 내로 따라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3% 이상, 미국도 4% 이상 했어요. 자, 이제 작년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그 2019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1조 6,467억 달러. 그런데 2019년에는 우리가 사실 GDP 규모가 좀 역성장을 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GDP 성장률 여기서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어떤 때는 전분기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렇게 네. 지표는 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GDP는 발표는 분기별로 돼요. 발표는 분기별로 되는데 이번 금년 들어서 1, 2, 3월 1분기에 작년 1, 2, 3월 대비 작년은 그때 우한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던 그때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6.8%라는데 이번에는 그때 대비 18.3%, 1년 전 대비 뭐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거 작년에 워낙 나빴으니 네. 그것도 있긴 합니다.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전반적인 GDP 규모도 이렇게 14조 달러를 넘기까지 이런 속도로 커왔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 중국 개방하면서 정말 급하게 왔죠. 성장률도 이번에 삐쭉 올라간 거. 어쨌거나 이 GDP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표 분석과는 조금 혼선을 빚을 만큼 너무 들쭉날쭉한 거는 인정하십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중국 증시가 삐리해요. 지금 이거는 어제 차트입니다. 오늘도 사실 중국 상하이나 심천할 것 없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하이는 200일선 겨우겨우 지지 확인하고 작년부터의 이 저항선 이거 아직 돌파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심천은 상하이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200일 밑으로도 흘러내렸다가 아직 이 선까지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중국도 하물며 이렇습니다. 당신 중국 지표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데서는 왜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니까요. 네. 주어진 그 데이터를 그냥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같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이느냐입니다. 나 혼자 안 믿어라고 해서 중국 지표 좋다고 해서 다들 중국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나 혼자 못 믿어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표가 좋은데 못 가더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전기 대비 작년 이맘때 1분기가 아니고 지난 10월, 11월, 12월 작년 10월 4분기 대비 1.6%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도 1.8% 성장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본격화되고 했던데 그거 대비 1.8% 성장이면 전년 대비로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1.6% 이마저도 애초에 이코노미스트들은 1% 될까 말까 이랬어요. 네. 전기 대비로도 1% 될까 말까 했는데 1.6%뭐 상당히 깜짝 뭐 실적, 깜짝 GDP, 깜짝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단 건설 투자는 이래요.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비입니다. 요 괄호 앞의 숫자는 전기비고 건설 투자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그 대신 이제 무엇이 크게 이번에 GDP 성장률에 보탬이 됐는가 하면 설비 투자. 전기비 6.6% 늘었고 작년 대비로는 12.4% 그리고 수출도 작년 대비 4.5%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민간 소비도 좋아졌다고는 하나 10시에 다들 뭐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거 11시까지 해주면 더 좋아질 거예요. 12시까지 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냥 방역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10시만 되면 바글바글 미어 터집니다. 강남의 지하철역 뭐 화장실에 남자들이 줄을 서야 될 판이니 이 방역도 참 이제는 경제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제 헤드라인은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이제 GDP 규모 자체가.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중국 증시도 그 좋다는 지표 GDP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오늘은 월간 차트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씌워 봤어요. 지금 자꾸 이렇게 뭐죠? 위로 자꾸 상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르죠. 네. MACD나 RSI는 지금 많이 과매수 국면입니다. 거래도 지금 치열해요. 사기도 사지만 막 파는 쪽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미지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증시는 아주 높은 산에 지금 등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뭐 한라산, 뭐 지리산, 태백산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이렇게 서로 그거는 돼요. 서로 위로는 돼요. 나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냐? 적어도 구분응선. 굉장히 기울기도 가파르고 네. 해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찬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밤을 새기도 해야 되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러니 막 날아가는 장은 아닌 거예요. 날아가는 장은 아니고 올라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는 타겟이 기어의 시장이 한번 찍었으면 하는 레벨은 2018년 2월부터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급락 올 때까지의 이것이 서울 증시에 있어서 하나의 파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았단 말입니다. V자 반등을 이루고 힘있게 올라갔으면은 그래서 시작했던 이것을 열었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에는 아마 이 레벨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타겟은 이 낙폭의 1.618배. 그것이 러플리 한 3,300 살짝 넘어서 초반이란 얘기죠. 3,266 이거는 장중 고점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경신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좀 확인해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을 과연 회복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나눠보면요. 네. S&P 500이랑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네.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자본이득세 부분에 이렇게 보시죠. 사실 그거 이제 발표되던 날은 조금 뭐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 남짓 빠지고 네.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바로 다 그냥 회복해 버렸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에 너무 던진다. 너무 던진다. 지금 2조 2,500억 달러 이른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했던 그것도 지금 사실상 2조 2,500억 달러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요.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8천억 달러 규모 같으면 우리도 동의해 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자, 법인세 어떻게 얘기했죠? 21%까지 낮춰졌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그게 14%니까 35% 하던 놈을 21%로 낮췄는 걸 또 절반 정도 해서 28% 올리게 했다가 이것도 기업 측이나 시장 측에서의 반발이 심하니 또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25%면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시장도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아, 쟤들 일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냥 한번 뛰어보고 감 보고 통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빼고. 싶으면 발 빼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뭐 작년 11월자 그 선거 그거 재검 편다고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자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얘도 지금 꽤나 높은 데 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죠. 네. 자, 이 화이자 백신 나왔던 11월 9일에 훌쩍 뛰어오른 이후에 이 흐름은 뭐였죠? 자,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단계야. 그렇게 해서 뭐들이 어떤 것들이 좋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프록텐 갬블, 코카콜라, 뭐 월마트, 3M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라 그랬죠? 기술주,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를 까먹었어요. 그렇네요. 이런 종목들이. 반면에 나스닥은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장중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어요. 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나스닥에서 기술주도 잘 나가는 애들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니 애플 아직까지 최고치 못 넘어갔고 아마존닷컴도 최근 힘은 냈습니다만 이때 고점 살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걸 살짝 넘었던 게 지난 4월 19일이긴 한데 AMD 같은 기업도 지금 어제 제법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목 중에 상당히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엔비디아는 그 최근에 좋았죠. 이런 상황이면 뭐냐? 나스닥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얘들 뭐 파인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애들 말고 뭐가 올랐길래 싶은 정도로 즉 골고루 올랐던 거죠. 네, 골고루 올랐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1분기 매출액 우리 돈으로 한 11조 5천억, 103억 9천만 달러에다가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작년 1분기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갖고 지금 이제 테슬라 종목 대화방에 가보면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저 4억 3,800만 달러 저거 중에 뭐 한 1억 달러 정도는 그거라면서 비트코인 팔아먹은 거라면서 그리고 무슨 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규제 관련해서 뭘 하나 또 크레딧 판매 대금이 한 5억 달러라며 그렇게 해서 차 팔아서는 아직도 못 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얘가 무슨 뭐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배당하고 무슨 뭐 그럴 회사니 이렇게 이제 또 갈립니다. 갈리는데 아주 재밌는 댓글 하나 있더만요. 아, 이 회사가 그 회사냐? 그 CEO가 저기 코인 단타 뛰면서 투잡 뛴다는 그 회사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한 2%, 2.5%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라는지 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때처럼은 아니죠. 좀 무겁죠.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지금 테슬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또 따로 궁금한 게 지금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정말 수익을 거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테슬라가 그렇게 밝혔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윗이 올라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자기는 안 했다, 난 매도 안 내 했다. 뭐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갖고 있는 건 매도 안 했다. 네네. 그냥 뭐 회사가 한 전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0% 팔았다. 네. 저기 뭐 한 15억 달러인가 그때 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참
저도 그거 뭐 좌우지가 한 1, 20년 내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 무슨 옛날 조이팔신급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하더니 그 말은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슨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만한 기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이쪽에서 차트 보고 들어간다 하더니만 사실 지난주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고 했는데 맞아요. 예, 상승 세기형의 하단이 깨지면서 그냥 훅 밀립니다. 훅 밀리고 차트가 잘 맞긴 잘 맞아요. 이 선에 오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다가 도지코인이 이런 상황이었죠. 비트코인은 이때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한 4분의 1 토막 정도였다면 도지코인은 이 고점 대비 이쯤 갔을 때는 그때 뭐 한 60, 한 70% 가까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줍한 분들은 또 더블 났습니다. 0.15에 사가지고 지금 0.28 뭐 이런 식이니까 0.14대에 사가지고 또 더블 났으니 며칠 사이에 이건 이제 이 손맛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때 17조 원, 15조 원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을 능가했어요. 이 도지코인 하나만. 네. 그랬던 이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번 이 1차적인 충격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것은 굉장히 좀 이럴 수가 있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코인을 기어이 하고 싶다면은 비트나 이더리움 정도만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은 수천 개입니다. 코인 종류가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국제적인 시세도 없는 것만 해도 뭐 부지기수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결국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 말하는 코인 시장으로 나갔던 돈이나 사람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기에는 이 한 번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예. 몇 번의 조정이 더 몇 있어야 번의 더 되나요? 조정이 있거나 이번과 같은 그런 충격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조금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어요. 증시를 비롯해서나 뭐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림 두 개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이 시간에는 제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저의 속내를 좀 드러냅니다. 물론 욕먹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감하지 못하실 부분도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밑빠진 독이죠. 네. 자 이제 콩지가 이제 난감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나중에 두꺼비가 막아주면서 이 물독을 채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독에 물이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 나가는 물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물을 채우면 독은 채워집니다. 그런데 결국 갖다 계속 공급하는 물이 적어지는 순간에는 조금 수량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또 물을 붓지 못하는 순간에 다 새어나가겠죠. 네. 이게 시장이에요. 뭐 증시일 수도 있고 코인 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 새 나가는 물은 첫째는 제가 봐서는 그겁니다.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런저런 수수료들이죠. 그죠? 맞아요. 뭘 하면서 수수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이란 말은 엄밀하게는 제로섬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법만큼 누군가가 잃었다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잃은 만큼을 누군가가 다 벌지는 못했어요. 시장에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네거티브 썸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예요. 왜? 뽀찌 뜯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훨씬 더 표 안 나게 저 구멍은 뭐냐 하면은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할 것 없이 소위 흔들어대는 시세 조작 세력들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도 만만찮아요. 터키의 뭐 거래소 대표가 2조 원 정도 해먹고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샤워실의 바보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보기에 버냉키, 옐런, 파월, 뭐 드라기, 라가르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그 풍자가 그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 편집장의 그 유명한 책 샤워실의 바보들 표지긴 한데 샤워실의 바보들의 그 명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도꼭지 좀 부실한 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나오는 이 두 개의 꼭지가 있을 때 샤워하다 보면은 처음에 좀 찹다 싶어서 왼쪽에 있는 뜨거운 거 확 열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막 너무 뜨거워서 또 네. 데일 정도고 그래서 또 이거 잠그고 이거 열다 보면 또 막 너무 차갑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예요. 네네.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돈을 갖다 풀었다 쪼았다 하는 이것이 이들의 하는 짓이 옛날부터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히 또 그간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은 저들을 보고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뭐 시장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독에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부으면서 독이 차올랐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지거나 바가지가 작아지거나 똑같은 바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담아오는 물이 적어지거나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폭락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